네, 증권부 기자와 시장 이슈 읽어보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유주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화장품주가 며칠 조금 올랐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이 화장품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화장품주 실적도 그만큼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오늘 화장품주 실적 관련해서 네. 앞으로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먼저 어제 화장품주 강세 배경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5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나 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중국 수출액이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2월에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70% 수준까지 늘었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달부터 또 단체 관광이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점 등이 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노출도가 큰 회사랑 중국 노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 이걸 좀 비교해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네. 오늘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장품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살펴보면요. 매출이 9,464억 원, 영업이익이 523억 원으로 예상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증가하고 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와 해외 비중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국내는 매출이 4,600억 원, 영업이익 480억 원 수준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매출은 3,700억 원인데 2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좀 중국에서 200억 원대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2분기 실적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800억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총 합쳐서 연간 매출이 4조 3,30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3,767억 원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돼 있어서 전년 대비 24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분기가 되면은 아모레퍼시픽뿐 아니라 국내 상장 화장품 기업 대다수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루고 연간 실적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실적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 그러면 화장품주 좋아지고 주가 상승한다. 이 공식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관광객들의 패턴도 변했고. 그래서 실제로 관광이 재개되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수혜가 얼마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에 앞서서 좀 중국향 의존도가 매우 낮은 기업의 실적 전망치도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보죠. 네,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거의 없는 화장품 유통업체인데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훨씬 작긴 하지만요. 중국의 영향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중국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이 없이 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히트 브랜드를 내고 있고요. 중국을 제외한 미국, 또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예상 매출액이 1,100억 원, 영업이익이 13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돼서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8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90%, 80%면 굉장히 실적 전망이 좋네요. 그러니까 네. 중국 비중이 도리어 적은 데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앞서 제가 맞습니다.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의 기대를 이제 좀 버려라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들어온다고 해도 수혜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지표들은 뭐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3월 제조업 PMA가 좋아지고 있다든지 중국은행 GDP 예상치가 뭐 좋아지고 있다. 또 2월에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재정 투입에 따라서 첨단 기술 산업과 제조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표가 좋아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개인들이 돈을 쓰려면은
가계 소비가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입니다. 제조업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 건축업 PMI 지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201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 회복을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고요.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 수요가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한국 면세점 매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하이난 면세 특구의 매출도 크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장품을 많이 사서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한국 화장품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모처럼 중국 관련주로 우호적인 심리가 형성되면서 좀 당분간 수급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 중국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정부가 다시 한번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담회를 지금 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시각 현재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밸류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작년에 개선한 배당 절차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또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게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인 4일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해외 네. 투자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조언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새로운 게 또 나올 것이냐가 시장에 기대긴 할 텐데 네. 어쨌든 초반보다는 기대감이 많이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저 PBR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진 건데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 PBR의 대표 수혜주로 꼽혔던 게 은행주, 네. 증권주, 지주사, 자동차주 등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지난달 주주총회를 전후로 좀 배당이나 자사주 처분 같은 주주환원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네. 일부 투자자들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어닝 시즌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 어제 국내외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의 관심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밸류업이 총선을 위한 단기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총선 건데요. 시장을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뭐 이런 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총선 때문에 이 밸류업이 나온 거다. 그러니 총선이 사라지면 결국 효과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종종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총선이 밸류업 추진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국내 상장 기업 또는 시장과 제도의 특징 가운데 밸류업과는 약간 상충된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네. 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자본 수익을 노리는 투자에 치중하게 된다. 이런 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밸류업을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것이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또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의 네. 분리과세, 또 나아가서 상속세 완화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센티브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금투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주에 대한 이사회 수탁자 의무를 담은 상법 개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선까지도 필요합니다. 네. 이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는 모두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추진 등록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보여집니다. 자, 5월에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21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 꾸려진 의원들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네. 변수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시장이 조정을 받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는데 최근 만난 한 대형 연기금 관계자는 요즘 만나는 해외 투자자들마다 한국 밸류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먼저 일본 증시가 밸류업이 성공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둔 걸 보고 좀 한국 주식은 미리 사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고요.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 좀 중국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같은 신흥시장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는 한국 시장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총선이 끝난 5월에 구체적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밸류업의 주체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 이후에 주주환원 같은 액션을 취하려고 기다리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네. 밸류업 수혜주에 다시 한번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 가이드라인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외국인들의 밸류업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석을 들었습니다. 증권부의 유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